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연속된 상승이 나오면서 무려 1.5%의 상승이 나왔고, 유럽 증시는 콜옵션이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양매도장으로 끝났으며, 미국 또한 심각한 양매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좀 나스닥이 하락했다고 해서 하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양매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대로 변동성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수 상승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계속 이어가는 근거 오늘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왜 주식을 깔고 가야 되는지, 옵션 매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지만 때로는 옵션 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옵션 포지션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도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처음 20분 동안은 현물 매수만 제법 들어왔고, 그마저도 갭 상승이 원인이었던 삼성전자에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뿐, 선물에서는 따로 방향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그닥 높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물 매수가 꺾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오전 11시 30분까지는 기존 선물 매도 포지션이 손절매성 청산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는 신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급격한 콘텐고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선물 미결도 당일 증감량으로는 이례적인 수준인 1,556계약 증가가 나왔어요. 그동안 좀처럼 선물 미결이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다가 오늘 상방으로 의미있는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만 얘기한 거 보면 시세 상승이 출발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생각되실 수 있어요. 평소 저희 주장이 근거인 선물 베이시스 개선 나타났죠. 방향성을 동반한 의미 있는 선물 미결 제약점 증가 나타났죠. 외국인이 의미 있는 규모의 현물 매수 나타났죠. 자, 이거 상방 아니야? 응? 아니,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왜 숏을 꺾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자, 해답은 변동성에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할 때 V코스피 지수 올랐어요. 9시 30분 이후로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V코스피 지수는 조금씩 레벨업을 해서 이제 14포인트 초반까지 올라왔죠. 멤버십 회원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옵션 가격이 너무너무 싸다, 방향성이 어디로 터질지 몰라도 양매수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처음에 양매수 진입한 가격이 벌써 50% 넘는 수익이 났어요. 뭐 지금 수익 나는 거 자랑하려는 거 전혀 아니고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옵션 매도를 했다. 그러면 옵션 매도를 스트레들로 했으면 50% 손실이 난 거고, 스트랭글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는 주가가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주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가 상승은 인덱스 상위 종목, 특히 반도체 주식에 집중된 매수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외가격 콜옵션들이 커브가 스마일로 바뀌어가면서 상당한 규모의 콜옵션 환매 또는 롤링업 해지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 연쇄 반응이 또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반도체가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반도체주 약간 쉬어갈 때 세컨티어 종목들 또는 다른 업종들이 막 올라가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하락을 받치는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면 그건 상승장 맞죠. 하지만 2년 동안 꿈과 희망이 주식 매수에 뒤통수를 쳐맞고도 아직도 반도체 바닥론 외치면서 사랑의 나라를 찾고 있으면 그 정신 못 차린 거 아닐까요? 여하튼 모든 것은 지나간 뒤에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옵션 매도로 과도한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4월에는 도저히 옵션 매도를 제정신으로 150개씩 때리기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수량을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도저히 옵션 매도를 할 수가 없어서 옵션 매수로 돌렸는데, 평소에는 제가 옵션 매도를 클래스별로 150계약씩 쌌다가 왜 지금은 옵션 매수를 기껏해야 80계약밖에 안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주식을 깔고 가면서 옵션 매매를 해요. 제가 어떤 주식을 뭐 10년 가까이 깔고 가고 있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뭐 더럽게 재미없는 주식을 뭐하러 끌고 가냐? 응? 뭐 바이오를 하든 뭐 응? 저기 뭐냐 2차 전지를 하든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났을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주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하나 쭉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건 여기서 논외로 할게요. 제가 주식을 깔고 가는 이유는 이 해당 주식을 파생상품 증거금 대용증권으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옵션 매도를 할 때 신규 현금이 소요되지 않아요. 오히려 옵션 매도를 해서 받은 현금을 만기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현금이 꼬박꼬박 쌓이게 됩니다. 옵션 매도로 그렇게 1년 중 10달을 얌전하게 잘 벌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죠. 나머지 2달 동안 옵션 매도를 잘못했다가 그동안에 번 돈 다 까먹고 대웅증권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심한 얘기 해볼까요? 동여의도의 그 거래소 뒷골목에 보면 1층에 바스쿠치 커피숍이 있는 그 키움증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옛날 주인이 옵션 매도 쳤다가 증거금이 빵꾸 나서 이 건물을 500억에 날렸어요. 이거 할배 인증인가요? 하여튼 뭐 너무 옛날 얘기인데, 여하튼 그래서 옵션 매도로 많이 벌면 자동으로 긴장이 됩니다. 대신 그 전에 벌어둔 현금을 갖고 옵션 매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 이상으로 옵션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한 해 장사 다 망칠 수 있죠. 옵션 매수를 했다가 또 그 월물마저 옵션을 눌러 죽인다? 또 프리미엄을 날리는 거니까요. 여하튼 옵션 매수는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매수를 해서 변동성 살아난다? 그러면 살벌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요. 현재 저희 포지션은 대비 상태의 합성 풋백 스프레드예요. 얼핏 보면 똥창 구간에 빠져 있고 또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옵션 매매를 책으로만 배운 분들은 이런 포지션 잡을 상상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변동성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짝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런 포지션 잡는다. 그러면 관리하기 따라 달려있지만 더블, 심지어 따더블 이상이 살벌한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굳이 많은 수량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적은 수량으로도 이런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아직 감기야.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잔존 기간이 지금 3주 남아있죠. 아직은 배가의 영향력이 크고 세타의 영향력이 작은 데다가 이번 주에는 코일 스마일이 생기면서 배가가 도와줘서 이익이 났다. 자, 그런데 3주차야 그렇다 쳐도 2주차부터는 세타의 영향력이 커져서 옵션 프리미엄이 쭉쭉 빠진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는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 하는데, 왜냐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세타의 영향력보다는 델타 값이 변화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크죠. 그때는 델타를 따라다니면서 키워서 세타를 커버하면 돼요. 이 책으로 배우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주가를 딱 붙들어 매면서 옵션 프리미엄 쭉쭉 빼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는 원월물 내가격 옵션을 이용하면 돼요. 더 이야기하면 시황이 산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하튼 오늘도 양매수를 하면서 콜 클래스의 상단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상승으로 콜옵션 외가격은 뭐 며칠 동안 5답을 넘는 상승이 났죠. 저는 스트랭글 매수보다는 스트레들 매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6월물 옵션은 계속해서 스트레들 매수를 하면서 이익 고정하는 그런 그런 형태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만약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면 특정 임계점에서는 월물 초에 스트레들 매수한 거 이게 델타 값이 1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번 월물은 최대 이익이 나왔다 판단해서 양매수를 중단하고 이익 고정을 할 겁니다. 양매수는 굳이 만기까지 가져가서 결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시장이 힘이 빠지면서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밀린다. 그러면 외견상 백스프레드 포지션이 이 똥창 구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큰 손실이 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더욱 살아나서 포지션은 큰 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당연히 콜 쪽 닫아놓은 것이 크레딧 되면서 콜 쪽도 또 푸 쪽도 델타가 살아나면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를 해본 사람이 알게 된 것이지, 양매수를 하게 되면 만기 때 양매수의 그 깊은 그 똥창 구간에 빠져서 손실이 나게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대신 이 모든 조건은 수량을 늘리면 감당이 안 돼요. 양매수라는 게 초창기에는 델타 중립이지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델타 값이 커지죠. 잠시만요. 그때는 포지션을 많이 잡잖아요. 흥분할 수가 있어요. 뭐 수익이 갑자기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뭐 1분에 뭐 몇백씩 이렇게 나요. 응?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변동성이 죽는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양매수를 하면서 템포가 짧으면 이렇게 살짝 눌렸을 때 해당 구간에서 포지션 다 털리게 돼요. 그래서 훨씬 긴 템포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수량이 적어야겠죠. 시황 이야기하다가 산으로 갔는데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옵션 매매를 중수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금증도 엄청 생기고 또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시면서 되게 재밌어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 제가 뭐 방향성을 안 맞춰도 되고 맞춰도 되고 굳이 깨먹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제 뭔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단순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야 방향성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거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델방꿀? 아이고 참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요약하면 외견상으로는 상승 출발이 의미 있는 자리로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반도체 주식에 집중된 매수세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저평가되던 콜 클래스의 옵션을 제자리로 돌리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연쇄 반응으로 지수가 추가 상승한 것이지 전체 시장이 상승세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황이 길어져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그리고 전체 시장 대응 전략은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